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AI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시장이 계속해서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오늘 순위의 변화가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거두절미하고 수익률 현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말 그대로 독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임상현 감독님 45.47% 수익률 가져가면서 확 격차를 벌려놓는 모습입니다. 1위 자리 결코 쉽게 내어주지 않고요. 그 뒤를 이주영 감독님 7%대 수익률로 따라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뒤로는 큰 격차가 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 성경희 감독님이 6%대 수익을 가져가면서 3위 자리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 이무학 감독님 그 뒤로 3%대 수익을 가져가면서 4위 자리 지켜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주홍 감독님이 1%대 수익률 가져가면서 지금 현재 5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식스맨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감독님 안 그래도 지금 현재 1위 독보적으로 달리고 있는 가운데 로보티즈 선수가 지금 식스맨 종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35% 넘는 수익률 가져갑니다. 문종 감독님 위에서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죠. 상하프론테크 여전히 식스맨 종목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성경희 감독님의 하이즈항공도 0.55% 수익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무학 감독님의 글로벌텍스프리도 뒤에서 힘을 내어주는 모습이고요. 이주영 감독님의 KT알파도 7%대 수익률로 식스맨 역할 톡톡히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프로 주식 리그 앞서서 순위와 수익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자세하게 오늘 또 함께해 주시는 감독님들 모시고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감독님들 임상현 감독님과 이무학 감독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와 멤버가 같아서 저희가 할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수익률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먼저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감독님. 아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그래도 월요일 첫날이니까 1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더 날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수익률을 좀 따라잡히지 않을까 되게 걱정했는데 격차를 또 확 벌려놓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비결이 뭔가요? 이제 감독으로서 한마디 하면 네. 마이클 조던, 마인드랩을 그 스카우트했던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톡톡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경기 위축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파도는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올해 거의 한 7년째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개화 단계에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기차로부터 시작해서 전기차로부터 끝났고 전기차가 끝나고 시세가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AI 이 부분, 그러니까 인공지능 AI죠. 이제 AI 쪽하고 로봇이 시작해서 로봇 이제 마지막까지 장식을 할 거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몸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1월 첫 어떤 강연부터도 그랬지만은 로봇으로 대박을 내는 방법 딱 직설적으로 제복을 냈고 또 포트도 그렇게 짰는데 중요한 것은 첫 주에는 현재 제가 로봇을 편입을 안 했습니다. 네. 단기 고점이어서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현재 로봇 관련된 포트를 전면으로 배치를 좀 했던 어떤 결과가 있고 그다음에 1차 때 이제 우승자, 2차 때 우승자를 보면은 전부 다 로봇 AI 쪽에 좀 해당이 여기서 다 나왔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은 여기 물론 앞으로도 5주까지 결과를 봐야 되지만은 전부 다 거기서 주도주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달라질 거다. 내가 주도주를 못 잡으면은 또 다른 전문가가 현재 상승률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핵심 테마, 핵심 대장주를 무조건 공략해야 된다. 여기서 모든 승부가 난다. 여기서 이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마인즈랩을 상징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마이클 조던이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쉽게 마이클 조던 마인즈랩. 그래서 노란 토끼에서는 자 마이클 조던이 동구시라는 장면을 보면서 이제 마인즈랩이 떴죠 하면서 어떤 그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인즈랩이 독보적이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목표가 이제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마인즈랩이 정확하게 29,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29,000원을 살짝 올라와서 현재 됐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조정 뒤에 다시 한번 갈 수가 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소시름스럽게 뭐 1등을 했기 때문에 겸손의 말을 좀 해야 되지만 이제 이만큼 종목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왜 이렇게 뭐 1등 했다고 고작 이틀밖에 안 했다고 이렇게 그만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틀리면은 내가 2등이나 3등으로 내려갔으면은 왜 주도를 못 잡았을까 하는 어떤 그 AS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걸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우리 감독님들은 1등 하시면 좀 굉장히 겸손을 또 컨셉으로 가져가려고 하시는데 제가 만약에 이틀째 이렇게 이 거래일밖에 안 지났는데 40% 수익이 났으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자랑했을 것 같아요. 감독님 대신해서 좀 자랑을 하자면 지금 이틀째밖에 되지 않았는데 마이클 조던 선수 같이 대단한 선수인 마인즈랩을 영입을 해서 이 전략을 짰던 게 제대로 통했던 게 아닌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통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은 어제도 또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테마주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회심의 일격으로 여러 선수들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보면서. 네, 시장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실적 얘기하면 좀 촌스러운. 분명히 어닝 시즌인데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AI 한대 안 했는데 그래서 로봇이래 아니래. 그래서 증권형 토큰이래 아니래. STC 뭐 이렇게 아주 국한된 범위 내에서 테마가 흐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2% 이상, 하이닉스 3% 이상 빠지는 장세에서도 코스닥은 빨간불. 이런 게 일단은 코스닥의 이 테마가 강하게 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뭐 풍전등화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장이 미쳐 있으면 나도 같이 미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같이 미쳐야 즐거운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미쳐 있는데 저만 안 미쳤어요. 그러면 이제 괴롭죠. 저만 미친 놈이죠. 제가 미친놈 되는 겁니다. 그죠? 다 미쳐 있는데 제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물론 거품입니다. 물론 거품인 걸 알지만 이 거품도 분명히 증시에서는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특히나 테마적 관점에서의 이러한 유동성의 흐름들, 지금 종목들의 흐름들 보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가만히 중소형주들 흐름들 보면 이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손을 놓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외국인들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사면 따라 사고 시장뿐만이 아니라 종목도 눈치 보다가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면 또 싹 따라 들어가요. 외국인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 또 팔고요. 근데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는 예전처럼 걔네들이 좋은 주식을 정말 분석해서 우리나라 실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알고리즘 매매. 그러니까 온갖 종목의 기업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냥 종목 업황 테마 자체를 그냥 한꺼번에 사고 파는 장바구니 매매. 좀 기계적이군요, 매매가. 그렇죠. 프로그램 이제 비차익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일반적인 종목들은 상당히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하도 그냥 쥐고 흔들어 버리니까 실적이고 나발이고 지금 다 안 먹히는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바라건 반은 일단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을 흔들 때 좋은 종목도 좀 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테마주들은 아시다시피 실적이 다 안 좋아요. 맞아요. 오늘 이따가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AI 관련주나 로봇 관련 테마주 중에서 거의 70~80% 이상이 다 적자입니다. 아이고. 거의 70~80% 적자고,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적자인 기업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펀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아. 펀드 규정 저가주들 그리고 시장 작은 종목들 외국인들 뭐 알고리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빼고는 그러니까 기관 애들이 오히려 없는 종목을 찾아보니까 네. 오히려 테마가 더 잘 움직이는 거야.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렇죠. 아, 저런 놈들 매매 못 하겠다. 저놈들 노는 종목 피하자 보니까 이 테마가 여기가 좀 청정 지역이잖아,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종목들이 더 좀 유동성이 활발한 이러한 지금 흐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상적인 장세는 분명히 옵니다. 네. 옵니다. 근데 지금 장세는 확실히 좀 유동성, 테마, 크레이지 이렇게 좀 말 그대로 이 갬블 네.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패 중에서 하나씩 잘 꼽아보는 거죠, 그죠? 뭐 펀더멘탈은 다 거의 다 뻥합니다. 그거는 인정하고요. 네. 네. 거의 다 이제 부실하지만 네, 그 그렇죠. 중에서 이제 주가적인 흐름만 봤을 땐 잘 포장돼 있는 거 잘 포장, 더 예쁜 거. 네. 더 포장지가 예쁜 거. 어차피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네. 근데 포장지 예쁜 종목들 네. 잘 찾아서 지금은 트레이딩할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무학 감독님과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시장 같은 경우 뭐 오늘뿐만이 아니죠.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AI를 빼고는 우리 시장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종목을 어떻게 이 포트폴리오 전략에 녹여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저희가 포트폴리오 보면서 선수들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 두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눠본 만큼 이 감독님들과 함께 농구 코트를 누빌 수 있는 방법 알아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앞서서 이렇게 수익률 현황까지 좀 살펴보고 두 감독님들의 인터뷰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파란불을 켜낸 하루였고요. 계속해서 이번 주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AI 테마가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컨디션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어떤 선수들을 투입할지도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자꾸 영어가 약한 저에게 영어를 시키시는 감독님이 있어요. Gonna fly now라고 적어주셨는데 I'm gonna fly now 약간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날았다는 것 같아요. 누가 적어주셨습니까? 네, 우리 임상희 감독님. 아니, 영어로 써주셨어요. 왜죠? 마이클 조던을 영입해서 그런 건가요? 예, 로키 영화의 이제 주제가죠. OST 제목이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로키 영화를 이제 보면은 이제 이런 그 대사가 기억하실 겁니다. 현재 그 세계 3편과 무명의 복서가 결투하는 장면에서 열심히 하드 트레이닝을 하죠. 그러면서 시장을 지나가고 시장 상인이 던진 레몬 오렌지를 받으면서 가면서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은 이제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마지막 외치죠. 난 곧 날아올 거야. 혹시 감독님 그게 빠람빰 그거죠. 빠람빰 그건가요? 예. 뭔지 알았어요. 네네. 그건데 제가 힘들고 현재 힘들 때마다 뭐 이런 노래를 뭐 자주 듣습니다. 아이 오브 타이거 뭐 이런 노래 이런 부분들을 옛날 사람 표현하는데 아무튼 자, 끝나고 찾아볼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16개월 동안 전부 다 투자자들 다 지쳐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날아오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 강력한 모멘텀이 이제 로봇 테마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서 하락장 속에서도 열심히 상승장이 만약에 온다면은 현재 상승의 기회장이 온다면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열심히 공부하고 트레이딩을 했었다면은 이번 기회에 상승의 주도주를 잡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락장 동안에 계속 뭐 술만 마시고 현재 뭐 이놈의 시장 뭐 이렇게만 하고 이제 하신 분들은 한동안에 뭐 이런 강력한 선도 테마들이 날아가는 거에 다 놓쳤을 거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시 이야기를 하지만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언젠가는 이 시장이 좋아질 거다.
그때 내가 승부를 볼 것이다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이고 그게 제가 1월 달에 이야기를 했던 그 로봇에 대한 어떤 적중이 있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 현재 체감 지수, 그러니까 일반 뭐 전기차나 뭐 반도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달아오르게 현재 될 걸로 좀 생각이 되는데 2월 1일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결과 부분들이 발표가 되죠. 그다음에 2월 2일 같은 경우는 현재 애플하고 이제 알파벳, 구글 실적 발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어느 정도 현재 반도체 빅테크 기업의 어떤 가시성들이 회복이 되면은 이제 상승을 좀 해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현재 21선과 61선인데 이제 골든 크로스가 임박을 한 상태에서 주가 급락이죠. 이게 현재 그랜빌의 법칙에 의하면은 골든 크로스가 임박을 하는데 주가 급락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이런 그 고전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뭐 충실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단기 5일에 대한 절반 조정, 가격과 시간의 절반 조정이니까 2.5일에 해당이 되고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수요일 날 반등을 해줄 수 있다. 오늘 살짝 더 밀렸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오른 것에 대한 절반 정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일 반등부터 해서 주말 강세 어제 내용 시황 그대로 전하면서 오늘 시장 현재 2월에 다시 한번 강세가 될 거고 그 주도주는 로봇, AI, 증권용 토큰,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 4개 축 안에서만 움직여준다. 그래서 이 4개 축 안에서만 벗어나서 투자하신 분들은 은행에 적금을 넣는 게 더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영어를 쓰셔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영화의 OST에서 또 따오신 오늘 시장 한 줄 정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쪽의 날개, 뭐 로봇과 AI를 하나씩 달고 날아오르신 분들은 지금 장세가 굉장히 재밌겠지만 다 같이 어려울 때 공부를 하신 분들만 그 날개를 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개인적으로 우리 임사영 감독님이 말씀하신 수요일 날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저희가 같이 관전 포인트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른 감독님의 한 줄 정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쉼표와 느낌표 우리 임학 감독님이 적어주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감독님은 그 로키 영화 보셨습니까? 바람밤 그거? 노래는 저 주식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 OST가 더 유명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주식 온라인 방송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주가가 막 상한가 불기둥 칠 때 그 노래 틀어주잖아요. BGM으로. 막 두근두근합니다. 반응도 좋고. 네, 근데 우리 감독님은 쉼표와 느낌표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게 어느 의미의 쉼표와 느낌표일까요? 시장을 좀 갈라봤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들이 한 중순까지 강했잖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 시장에 러브콜을 해주면서 코스피 잠깐 화면 보시면 1월 달 들어서 정말 뭐 다시는 한국 시장을 안 찾아올 것 같은 작년에 외국인들이 갑자기 돈보따리를 싸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1월 달에 하루에 뭐 거의 평균 한 4천억 이상은 매수를 해주면서 코스피 대형주들을 그냥 쇼핑을 했어요. 어느 날은 IT 가서 쇼핑하고 어느 날은 은행 가서 쇼핑하고 뭐 건설주들 사고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을 전방위적으로 맛집 탐방하듯이 전국 8도 곳곳을 업종별로 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씩 시장을 다 마사지를 한 번씩 해줬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다시 매도로 돌아서면서 확실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는 의외로 상당히 잘 버텼다고 봅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반도체 업황 굉장히 안 좋거든요. 특히나 이 실적을 확인했는데 그리고 반도체 쪽, 메모리 쪽은 특히나 지금 4개월 동안 아무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생산을 안 해도 굴러갈 만큼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업황 자체의 개선도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외국인들의 단순한 매수로 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약간 좀 쉴 때 여기가 쉼표죠. 외국인들이 쉬면 대형주는 쉽니다. 휴업. 이 대형주들 위주로 코스피 쪽은 이제는 약간 좀 쉼표 상황으로 좀 들어가겠다. 그렇게 보시고 느낌표는 역시 이 코스닥 쪽의 흐름이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때요? 코스피에서 쉼표인데 코스닥에서 느낌표를 찍고 있죠. 1,000억, 오늘도 1,000억 매수를 해주면서 이게 다 놀았죠. 다 노니까 이제 옆 동네로 간 겁니다. 코스닥 쪽 이제 중소형주들을 다시 쇼핑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면 기관 투자자들은 반사적으로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요새
벤치마킹을 외국인 보고 하기 때문에 시장도 종목도 외국인이 또 끌면 여기서 보셨죠? 1월 25일 외국인 천억 사니까 기관 그냥 달라붙잖아요. 그죠? 금투 애들이 요 짓을 잘하는데 진짜 따라하네요. 네, 거의 따라해요. 외국인들 천억 사면 600억 사고요. 이렇게 외국인들 사면 계속 따라 붙습니다. 외국인이 안 사는 날, 지네들이 사는 날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수급 쪽은 아마 FOMC 불확실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코스닥 쪽이 조금 낮겠다. 그래서 여전히 좀 느낌표, 이쪽은 쉬지만 이제 이쪽으로 느낌표가 오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후반, 중후반은 코스닥 중소형주들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임호학 감독님은 쉼표와 느낌표로 시장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큰 형아들은 쉽니다. 근데 이 작은 형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불타오르고 있는 이유가 앞서서 두 감독님들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테마적으로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쪽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도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을 좀 나누어 봤는데요. 특징적으로도 오늘 AI가 또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AI가 인공지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불이 계속 붙고 있어요. 로봇에서 시작이 됐던 게 인공지능까지 넘어온 다음으로는 음원으로도 갔다가 원격 진료로도 갔다가 이번엔 또 어디로 튈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이 AI 열풍 어디로까지 확장되고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는지 두 감독님들께 공통으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도 어떠십니까? 우리 임상현 감독님 확실히 이 시세를 타셨으니까 더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원격 진료가 오늘은 또 그대로 훈풍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불을 지핀 부분들의 첫 번째 사건은 구글의 이제 챗GPT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현재 12월 달에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어떤 파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던 첫 역사적 서막이 있고 구글이 현재 코드레드를 발동할 정도 내부적으로 비상이 열렸습니다. 이걸로 구글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내부적 위기가 팽배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만큼 현재 구글이 현재 제2의 노키아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들이 있고 또 국내에서는 챗봇에 대한 어떤 각종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좀 되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굉장히 발빠르게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전 정부에서 현재 밀어주는 부분들 각 행정기관에서도 전부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에서는 AI 교육에 맞춰서 다 하는 거고 현재 TV TV CF 보시면은 밀크티 하면서 전부 다 컴퓨터로 학습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원격 진료,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도 가시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음원도 마찬가지로 현재 음원도 마찬가지로 NFT,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음원 같은 경우도 모든 어떤 디지털 자산은 가상화폐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NFT 시장입니다. 그래서 음원 첫 번째 음원, 그다음에 문서, 개인의 창작물, 문서 이런 부분들도 전환이 될 거고 나중에는 부동산도 현재 큰 건물 같은 경우는 현재 NFT화를 좀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광범위로 확산이 되는 로봇 관련된 산업용 어떤 그런 부분만 아니라 모든 것에 혁신적인 바람을 불고 올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어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 또 새로운 투자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 대부분 미국의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구글, 애플, 모든 엔비디아까지 해서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 상위는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제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페이스북부터 해서 물론 아마존 하나만 물류 유통 온라인 쪽에 해당이 되고 전체가 현재 소프트웨어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파워가 이제 진정한 어떤 4차 산업의 어떤 시세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가 잘 목격을 하자.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생각하고 제가 왜 2016년부터 올해 7년째 불타오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에 또 서망을 열듯이 이제 이 각 침투의 또 분야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변화 흐름 정확하게 읽어내고 2023 CS 2023 그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내신다면은 올해 그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들이 하나둘씩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걸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차이가 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고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달 들어서 평균 90% 가까이 주가가 오르는 등 AI랑 연관만 되면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뭐 코난 테크놀로지 포함해서 로봇 관련주도 엮여 있고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 의료나 교육 쪽으로도 불이 붙고 있는 모습인데 저도 이모학 감독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되긴 돼요. 이게 눈에 지금 가시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로 끝날까 봐 좀 걱정이 앞서는데 우리 이모학 감독님은 네. AI 열풍 어떻게 보십니까? 뭐 즐기는 거는 좋습니다. 아, 즐기는 그러니까 건 좋다.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가서 쇼핑을 할 때 네. 일단 뭐 앞뒤 안 보고 신용카드로 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세요? 카드 명세서 날라올 때 이제 아. 이거 이번 달 큰일 났구나 아. 느끼는 것처럼 지금은 시세는 분명히 맞습니다. 즐기는 게 맞고 또 특히나 이 재료라는 게 잘 되는 집은 계속 잘 된다고. 이게 좀 꺼질만 하면 뭐 윤 대통령이 발언하고 또 꺼질만 하면 뭐 정책 나오고 구글에서 또 뭐 한다. 뭐 음원 뭐 만든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또 꺼질만 하면 중국의 이제 중국판 구글이죠. 바이두에서 우리도 챗봇 낼 거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이 재료들이 나와주면서 불길이 꺼지지 않는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대의 주류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이제 알파고 때도 잠깐 AI 관련주들이 강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성은 없었어요. 아, 그때는 진짜 테마? 그렇죠. 그때는 진짜 뭐 몇 개 종목들만 이렇게 좀 딥러닝 종목들만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사업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확산의 개념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이따가 제가 오늘은 이따가 강의 시간에 2부예요. AI 특집. 진짜요? 네, AI 완전 해부 제가 이제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서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해지는데요. AI와 관련돼서 이렇게 AI랑 연관이 있다고 하면 주가들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공지능이란 대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2부 예고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여기서는 살짝 발을 빼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 안에도 인사이트가 있어요. 과연 지금 AI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아야 하는가 본격적으로 좀 포트폴리오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 주식 리그 어떤 선수들을 영입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이 주식 룰과 관련돼서 설명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프로 주식 리그 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분의 감독님들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날 시초가로 편입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서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5분의 각양각색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뒤에서 꼴찌 문종훈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가 지금 현재 뛰고 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선수가 조금 부진하네요. 대신 아모 그린텍 선수가 2.68% 수익률 내주면서 누적 수익률은 1.13% 수익률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승을 거두어 간 우리 성경희 감독님 누적 수익률 6%대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방송에서 해주셨던 웅진 힘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5%대 수익률 가져가면서 총 6%대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 선수가 오늘은 살짝 삐끗한 것 같긴 한데 괜찮습니다. 한국전자인증 선수 4%대 4.5%가 넘었네요. 4.77% 수익률 가져가면서 누적 수익률은 3%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감독님이에요. 이렇게 온도가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갈 수 있을까요? 메타랩스 선수는 손절가에 터치한 반면 라온피플 선수가 오늘 지금 하드캐리를 해준 모습입니다. 두 자릿수대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해내는 모습이네요. 14% 넘는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누적 수익률은 7%대 수익률에서 그치는 모습입니다.
자, 확연히 2위와 지금 순위 격차를 벌이고 있는 임상현 감독님 누적 수익률 보세요. 45%가 넘습니다. 마인즈랩 선수가 말 그대로 불꽃 덩크슛을 보여주는 모습이네요. 40% 수익률을 기록을 해내는 모습이고요. 이스트 소프트 선수도 옆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5%대 넘는 수익률 가져가면서 총 45% 수익률 이틀 만에 자랑해주는 모습이십니다. 자, 이렇게 감독님들의 포트 안에 담겨있는 선수들 체크를 좀 해봤습니다. 한 분 한 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이렇게 포트에 담겨있는 선수들 쭉 보시면서 이번 주 장세가 확실히 AI 쪽에 방점을 좀 찍고 있구나 하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워낙에 마이클 조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마인즈랩 선수가 오늘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쳐줬는데 두말하면 입이 아플 것 같습니다만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렇게 잘 가고 있는 덩크슛을 때린 선수를 어디까지 믿어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네. 보통 덩크슛 하면 체력이 많이 소진되잖아요. 좀 쉬진 않을까요? 걱정되네요. 예. 그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현재 어제 사실 이제 목표가 설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PD님이 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목표가를 올릴까요? 그러니까, 예, 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2,500원 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PD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장 끝나기 전에 얼른 수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불안하거든요. 예, 제가 마음이 약해서 예, 알겠습니다. 29,000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만약에 내일 내려가면은 이제 선물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많이 올라갔다 하면은 저 분위기가 썰렁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네. 농담이었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 마인즈랩 같은 경우는 단기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목표가를 다시 한번 냉철하게 잡았던 건데 29,000원에 잡았습니다. 왜 그 스토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1,800원이니까 10,000원을 잡고요. 그러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세의 어떤 그 한계 상황층은 무조건 100%의 개념이다. 그래서 2만 원이 하나의 층이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상승해서 100%가 올라가고 조정을 보였고 돌파와 안착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베팅이 들어간 겁니다. 정확하게. 예, 이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그러면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가속이 되느냐? 네. 이거는 3단 가속의 원리가 있습니다. 시세라는 것은. 자, 시세라는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처음에는 약하게 상승하고 조정을 보이고 심하게 조정을 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느 정도 상승하고 약하게 조정 보여요. 학습 효과 때문에. 그다음에 상승 가속, 슈팅 이런 과정들이 3단 시세가 되기 때문에 그 시세를 정확하게 이제 포착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고 마인즈랩이 딱 급락이 떨어지자 놀래서 답한 것이 아니라 놀래서 다 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왜? 마지막 슈팅이 있다. 이런 마지막 슈팅은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된다. 여기가 되고 이게 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4만 원까지 향해서 가다가 중간에 꺾어지죠. 거꾸로지지 않으면은 한 번 더 간다. 그러니까 중간에 꺾어진 점이 29,000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29,000원을 잡았느냐가 네. 중요하다. 그쵸. 조정 후에 다시 한번 간다 안 간다?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여기서 제가 29,000원을 잡았느냐? 자, 첫날 얼마입니까? 22%에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얼마예요? 21%죠. 정확하게 진폭이 일수비만큼 정립이 되기 때문에 제가 20% 따닥 계산해서 29,000원에 할랍니다. 딱 한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파동은 항시 2단으로 연결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이틀로 올랐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네. 상승 추세는 일주일마다 반복이기 때문에 3일 동안 쉴 수가 있어요. 물론 슈팅도 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항보 뒤에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동이 이제 고도화자가 분명히 제가 이게 왜냐하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중기로 가져간다 했는데 3일 연속 빠지면은 그 수익률을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오바를 하면은 또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요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매도를 했는데 혼자만 먹기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
다음 주까지도 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는 뭐 일주일밖에 그쵸. 없는 시간대이기 룰이 때문에 있으니까요. 룰이 있기 때문에 이제 29,000원 잡았다. 아. 근데 이런 부분들이 KTIS도 정확하게 노란톡에서 이게 목표 파동값을 계산했습니다. 3,600원 정확하게 딱 타치하고 가져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노란톡에서는 오늘 난리가 났습니다. 마인즈랩 하면서 마이클 조던이 덩크슛을 한 장면. 네. 저 사진 하고 하면서 좀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 오시면은 정말 놀라운 어떤 그 학습, 선행학습, 네. 종목에 대한 학습 자료집, 그 다음에 파동 매매적인 어떤 가격층 이런 그 교육까지 완벽하게 좀 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노란톡은 없습니다. 자, 노랗게 어디에 아래에 오시면 됩니다. 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옷만 오. 오시면 됩니다. 아, 우리 임상현 감독님 무서워요, 임학 감독님. 아니, 농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복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정말 이를 갈고 나오셨군요. 그 마인즈랩 선수로 지금 거의 리즈 시절을 예. 갱신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이무학 감독님, 한국 전자인증 이야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AI 열풍에 이제 한 발자국, 발가락 정도 얹으신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잘 가긴 하는데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기 컨디션? 오늘 일단 잘 종가가 아주 예쁘게 마감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5일선이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양봉이 3개 붙어주는 캔들, 이걸 적산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봉이 3개 이렇게 좀 쭉 하고 붙어주고 있고요. 특히나 작년에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시점이 작년 9월이에요. 작년 9월에는 AI 관련주들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이유는 애플페이 연내 출시로 올라갔죠. 네. 근데 만약에 애플페이가 출시됐다, 그러면 제로 노출이에요. 그럼 더 이상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애플페이가 아직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상황이죠. 설왕설래가 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2월 달쯤에는 뭔가 좀 결판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세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작년 애플페이로 올라갔었던 시세 7,000원 가격대까지 지금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다시 그 전에 주가가 빠졌었던 라인대를 빼지는 않았죠, 그죠? 왜? 제로 노출은 아니거든요. 애플페이가 출시가 안 됐거든요. 네.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만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나는 시점에서 뭐가 더 등장했죠? AI 데리고 왔습니다. 네. 그죠? 1+1, 재료를 하나 더 갖고 왔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고점은 돌파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흑자 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테마주 하실 때도 뭔가 좀 부빌 언덕이 있어야 됩니다. 계열사가, 이 모회사가 대기업이든가 흑자가 나는 기업이든가 아니면 재료가 더 있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하락시에 대비할 수 있는 방비책이 필요한데 네. 한국전자인증은 애플페이도 있고 흑자 나는 기업이고 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 자리에 벗겨낼 수 있으니까 이번 주 오늘은 좀 못 갔지만 내일 바로 또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은 수익 이번 주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게 참 재밌습니다. 감독님들마다 이 선수들을 고르는 기준이 정말 각양각색이세요. 보시면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던 선수들에 대한 체크 포인트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면서 관전 포인트로 삼고 앞으로 이 선수들이 어떻게 뛰어줄지 기대하면서 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선수들을 보는 기준들을 들어보니 내일장 뛸 주전 선수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선수들이 오늘은 이름을 올렸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임상현 감독님은 뉴로메카를, 이무학 감독님은 알체라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전 선수들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와, 우리 임상현 감독님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무학 감독님이 알테라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그래도 아까는 발가락이었는데 지금은 발목 정도는 담궈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시장 가만히 보니까 네. 대장주가 끝까지 달리는 것 같아요. 잘 가는 놈이 더 간다. 지금은 그래서 좀 투트랙 전략, 밑에서 좀 안 가는 재료 종목들을 바닥권에서 매집하는 것과 그리고 아예 그냥 대장주를 이렇게 갖고 가고 중간을 버리는 전략. 이렇게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과 극을 가는군요. 그래서 지금은 한번 승부수를 알체라로 시작해서 알체라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십니까, 알테라? 일단은 지금 목표 주가는 지금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7,000원 가격대 말씀드려서 지금 거의 2배 올랐습니다. 근데 네. 지금 중간 빼먹고 요 수익 빼먹고 다시 고점에서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위에서 볼까요? 주가는 아래에서도 올려볼 필요도 있지만 위에서 내려다볼 필요도 있습니다. 4만 원에서 유상증자하면서 5천 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유중하면서 돈도 마련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메타버스 플러스 AI의 대장주입니다. 야, 두 배 갔으니까 네. 대장주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이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 이 시장에서 투자 경고, 네. 투자 주의 나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세요? 아니 저는 이제 주식 초보자니까 당연히 경고 딱지나 주의 딱지가 붙으면 일단 배제하거든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엥? 이거는 훈장입니다. 엥? 네. 훈장까지요? 그렇죠. 엥? 많이 올라서 받는 투자 경고는 주가의 훈장이에요. 훈장. 지금 잠깐 보시면 네. 투자 권고 종목 지정 예고가 나왔죠. 그죠? 네. 지금으로부터 주가가 40% 더 가잖아요. 네. 경고 받습니다. 아, 너무 하루- 잘 가도 붙는군요, 딱지가. 네, 하루 거래 정지예요. 네, 그래서 자, 이 종목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네. 거래 정지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우리 이무학 감독님이 가보자, 정지 한번 가보자, 경고 네.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경고 갈래 아니면 나랑 밥 먹을래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알체라로 한번 승부수를 띄워보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임상현 감독님 기억납니다. 메타버스 할 때 알체라랑 이런 종목들 이야기해 주셨던 게 제 기억이 나거든요. 예, 예. 상대 선수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한국전자인증하고 이제 알체라를 골라오셨는데요. 네. 상당히 좀 긴장이 돼요. 긴장되죠? 예, 많이 오를 것 같아요. 네, 아니 예. 우리 이무학 감독님이 알체라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목표가 여쭤봤는데 경고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목표가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말입니까? 그렇죠. 일단은 어우. 목표 주가 너무 우리가 소개한 이후에 중간을 다 빼먹었어요. 수익률을 연장을 안 해서 네. 한 주에 한 100% 올라갈 거를 한 30%로 마감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를 날리고 30%만? 네, 30%만 하고 70%를 날리고 지금 다시 40% 시작해 보는 걸로 정말 강력한 이 전략이고요. 네. 특히나 이 테마의 대장주들의 흐름들 오늘 로봇주에서도 굉장히 시세가 계속 좀 나왔지만 네. 당분간 시장이 미치면 저도 한번 미쳐봐야죠. 네. 어떡해요, 임사영 감독님. 큰일 예. 났습니다. 아니, 지금 목표가를 계속 여쭤봤는데도 저희의 이제 상한선. 제가 한마디 하면은 네네, 말씀해 주세요. 급등해도 네. 거래 증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근데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번 주에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한가 가도 상관이 없고. 나는 때문에. 괜찮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알체라 하실 말씀 많으시잖아요. 예, 그 알테라 부분들은 네. 더 잘 아시다시피 네. 소프트웨어의 이제 3대 강자 하면은 이제 알테라, 그다음에 셀바스 AI, 코남 테크놀로지 이런 세 개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고요. 제일 좋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물리더라도 다 단기 급락자리 되더라도 이 종목 딱 세 개만 하시면은 분명히 좀 시장 수익률의 또 상위 랭크를 할 거다 좀 생각이 되는데 다만 네. 타이밍 선정에 있어서 단기 조정 시마다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좀 좋을 걸로 좀 생각이 돼서 네. 상당히 긴장되죠? 예, 긴장이 되고요. 특히 그 한국 전자인증 너무 좀 걸리는 부분이 상당히 걸리는 많이 부분이 있습니다. 있대요. 그래서 경계 모드 긴장을 들어갔습니다. 많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근데- 종목 가져오셨습니다. 네, 방어를 근데 뉴로메카로 해주셨잖아요. 예, 예. 뉴로메카 로봇 아닌가요? 예, 로봇입니다. 네, 로봇으로 지금 방어가 괜찮을까요, 감독님? 예. 그게 궁금하네요. 자, 긴장이 되는데 예,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먼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장의 대장주로서 시총이 상위 종목에 해당이 됩니다. 오른 이유는 기술적 레벨에서 최상위 등급에다가 협동 로봇에 대한 상용화의 두각을 나타내는 두 가지 재료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그 코드에 맞는 것을 골라야겠죠. 그러면 이족 보행, 사족 보행은 없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바퀴 달린 자율주행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2순위로 시장 지배력을 높이는 기업이 뉴로메카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고피자나 교촌치킨 여기에 보면 체인점에 협동 로봇에 대한 시스템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가 벌써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동식 로봇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개발을 좀 하고 있고 로봇으로 배달해 예. 주는 거죠? 아니 그런 거- 물론 이동식 네네. 로봇, 이제 자율주행 이런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 준비하고 그 업체는. 있다.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지막 부분들은 네. 그뿐만 아니라 그 로봇에 대한 그 공장 자동화에 대한 솔루션, 소프트웨어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그런 기업이요? 부분이 해당이 되고, 오. 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주 개발에서 우주 로봇팔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상위 어떤 포식자가 레인보로 하면은 네. 그 뒤에 뉴로메카가 현재 그 넘버 2의 개념이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준비한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 뭐 정확하게 네. 현재 로봇팔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그 이런 잠깐요. 예. 네, 살펴보도록 하죠. 현재 로봇팔 이제 부분들의 누르메카 같은 경우 보면은 왼쪽에 뭐 교촌치킨, 고피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한국도로공사, 철도공사에 다 깔려 있는 것들이 다 시스템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대기업 양산 공정에 필요하고 제 1등이 두산 로보틱스, 기아차 쫙 깔린 모습이 있죠. 대형 로봇팔 이런 부분들은 넘버 1이고요. 나머지는 레인보우가 양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추격한 곳이 누르메카. 그다음 이렇게 하이가 그 유일 로보틱스나 기타 등등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뉴르메카가 소프트웨어면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르메카가 단기 급락이 떨어지자 감사합니다. 감사하나요? 매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아쉽게도 현재 첫 번째 매수는 15,000원을 좀 했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했고 이제 많이 좀 했는 상태인데 네. 이 급락이 좀 일어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급락에 대한 절반 정확하게 잘해왔고 그다음에 5일째 단기 급등 급락하고 나서 뭐가 있냐 잘 이제 보세요. 매직이 펼쳐집니다. 단기 급락하고 5일을 지켜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이 끝났죠. 뭐가 나타났죠? 출발 캔들의 상승사파 형태가 나타났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숨고리하고 슈팅이 나오는데 그게 이틀 전에 마인즈랩이 딱 이 모습보다 더 안 좋은 상태를 제가 들고 나와서 또 강력하게 현재 상승 가속 파동이 나옵니다. 끝이 아니야? 남들이 다 끝났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슈팅 과정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점에서 겨우 100%입니다. 코란 테크놀로지 뭐 다른 종목 6배가 더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협동 로봇 양분화를 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조 4천억이죠. 뉴르메카는 2,400억이죠. 뭐 장난도 아니죠.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마인즈랩 가지고 그랬어요. 시총 1천억 장난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뒤로 폭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뉴르메카 하고 10분의 1밖에 레인보우하고 10분의 1밖에 안 돼. 장난해? 이건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매직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네. 뉴로메카 선수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두 분이 가지고 온 선수들 목록만 보더라도 지금 코트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걸 지금 화면 너머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은 뉴로메카 선수를 점 찍어주셨고요. 이무학 감독님은 알체라 점 찍어주셨습니다. 자, 과연 그 두 감독님들이 선택해주신 이런 선수들 포함해서 감독님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선수들 중 누가 먼저 이번 주에 뛰어줄 것인지 관전 포인트로 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로메카 알체라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무학 감독님 뉴로메카 괜찮으시겠어요? 요새 이 패턴들을 좀 보면요. 네. 요새 신규주들이 따상도 나오고 괜찮아요. 뉴로메카도 지금 보시면 지난번에 신고가, 그러니까 상장 초기에 고점을 돌파하는 시세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장 초기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오늘 쫙 뽑아냈죠. 그죠? 또 볼까요? 이쪽 종목들입니다. 다 로봇 아니면 AI예요. 네. 에이스비비테크 로봇 감속기 만든 업체인데요. 상장 초기에 고점 돌파하면서 또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쫙 뽑아냈죠. 그죠? 작년에 상장한 종목의 시가를 고가를 돌파하는 시세들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오늘 원래는 이노룩스를 갖고 오려고 했는데 얘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해갖고 못 갖고 왔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 급등. 여기도 이 고점 돌파.
작년에 시작했었던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을 그리려고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러한 흐름들, 유로메카도 지금 작년에 고점 돌파하는 파동이 분명히 나오는 흐름이어서 네. 신규주 매매가 올해 연초만큼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신규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로봇 유로메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그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서로의 주전 선수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만 봐더라도 정말 경기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것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두 감독님들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을 해서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 점까지 주의해 주시고요. 저는 잠시 뒤 2부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